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7일 목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대한민국의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4번째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처음으로 밤에 발사된 누리호는 예상했던 시간보다 3분 짧은 18분 25초 동안 비행했습니다. 엔진 성능이 향상되면서 시간이 단축됐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4, 3, 2, 엔진 점화. 이륙. 맹음과 함께 누리호가 솟구칩니다. 엔진이 내뿜는 강력한 불꽃 때문에 마치 해가 뜬 것처럼 발사장이 환하게 밝아집니다. 밤하늘을 가르며 혜성처럼 우주로 뻗어나가는 누리호. 주변 공기 압력이 최대치로 높아지는 첫 고비를 무사히 통과합니다. 발사 2분 2초, 64.7km 지점에 도달하자 1단 로켓이 분리돼 떨어져 나갑니다. 2단 로켓에 불이 붙고 고도 200km를 돌파한 누리호는 위성 보호 덮개인 페어링을 정상 분리했습니다. 2단 로켓이 떨어져 나갑니다. 비행 12분 21초, 3단 로켓의 힘으로 목표 고도인 600km 지점에 도달합니다. 이번 발사의 핵심 임무인 차세대 중형 위성 3호를 분리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어 국내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의 큐브 위성 12기를 차례로 궤도에 올립니다. 민간 기업으로 기술을 이전한 뒤 처음으로 탄생한 발사체, 그리고 첫 야간 발사. 탑재 위성도 3차 때 8기에서 이번에는 13기로 늘었지만 문제는 없었습니다. 국내 우주 수송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독자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가 국민의 관심과 성원 속에 성공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엔진 연소 성능이 높아지면서 총 비행 시간은 예상보다 3분 정도 줄어든 18분 25초를 기록했습니다. 네 번째 도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누리호는 대한민국 우주 발사체의 신뢰도를 한 단계 더 높였습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이번 누리호 발사 성공은 기술 자립도를 높였다는 성과를 넘어 한국형 우주산업 생태계를 열었다는 데 의미가 큽니다. 이번에 민간으로 이전된 발사체 기술이 꽃피우면 한국판 스페이스X도 그저 꿈이 아닐 겁니다. 임늘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밤하늘을 가르는 누리호. 200톤짜리 동체를 우주로 향하게 하는 건 1, 2, 3단에 있는 엔진 6개의 힘입니다. 모두 우리 기술로 만든 순수 국산 엔진입니다. 엔진을 포함해 누리호에 들어가는 부품은 37만여 개, 우리 기업 300여 곳이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번 4차 발사에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대신해 제작과 조립을 총괄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주적인 국가 우주 개발 역량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체계 종합 기업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제작 총괄을 주관하고 발사 운영에 참여하여 역할을 완수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발사를 통해 엔진은 물론 터보펌프, 전자장비 등 우주 발사체의 모든 핵심 기술이 국내 기업들에 스며들어 기술 자산으로 축적됐습니다. 민간에도 우주 분야의 전문 인력이 양성됐고 생산 인프라도 확충돼 우주산업 생태계가 조성된 겁니다. 이는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이른바 우주경제로 진입하는 강력한 동력이 될 전망입니다. 민간이 자립할 수 있고 이제 뉴스페이스 시대로 우리도 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리호의 발사 신뢰도가 올라갔고요. 발사 서비스도 더 이제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다양한 우주에서의 이제 사업들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누리호 4차 발사를 계기로 한국 우주기술은 연구 중심에서 산업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주도하는 새로운 우주산업 생태계가 열리면서 한국판 스페이스X의 탄생 가능성도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깜깜한 밤, 추운 날씨에도 전남 고흥은 누리호 발사 순간을 직접 보려는 인파로 북적이었습니다. 누리호에 실린 위성을 개발한 연구진들도 날아오르는 발사체를 보며 벅찬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현장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새벽 1시 13분
환한 불꽃이 까만 하늘 위로 솟아오릅니다. 섬광과 함께 힘차게 날아오른 누리호의 모습에 시민들은 있는 힘껏 박수와 환호성을 보냈습니다. 시민들은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누리호의 우주를 향한 네 번째 도약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공중에서 불이 갑자기 꺼졌다가 탁 다시 켜지면서 가는 게 분리되는 게 보여서 신기했던 것 같아요. 발사 연기로 마음 졸인 순간도 있었지만 결국 누리호가 예정된 날짜에 날아오르자 가족과 함께 멋진 순간을 함께한 시민들 얼굴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저번에 한번 왔었거든요. 그때 30분 전에 취소돼가지고 아들 보여줄 수 있어서 더 좋아요. 발사 장면을 보니까 저도 굉장히 감격스럽고요. 그리고 우리 아들한테 좋은 추억이 된 것 같아서. 누리호 발사 성공을 향한 기도는 다른 곳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누리호는 각종 임무를 수행할 위성들을 싣고 우주로 향했는데요. 위성 개발에 참여한 연구진들도 숨을 죽인 채 발사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가슴에 품었던 꿈이 이루어졌다며 연구진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언젠가 우주로 제가 설계한 거 하나 보내보고 싶다는 게 꿈이었는데 꿈을 이렇게 일찍 이루게 될 줄 몰랐고, 방금 전에 이제 사출됐다는 소식까지 들었는데 아직 별로 믿기지가 않고. 개발진들 모두 굉장히 고생 많이 했고 위성 개발팀 모두의 이제 꿈과 낭만이 실려있는 위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두의 바람과 함께한 누리호의 첫 야간 발사가 성공하면서 시민들은 앞으로도 누리호가 우주 개발에 큰 역할을 해주기를 희망해 봅니다. 누리호 대한민국 화이팅! YTN 윤태인입니다. 홍콩의 고층 아파트 단지에서 큰 불이 나 최소 36명이 숨지고 300명 가까이 실종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수 공사 중이던 아파트 외벽 대나무 구조물을 타고 4개 동으로 불이 옮겨 붙으면서 화재 진압이 어려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호 기자, 어제 오후에 시작된 화재가 아직도 진압되지 않았나요? 네, 불이 시작된 지 12시간 이상 지났지만 아직 완전히 꺼졌다는 발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큰 불길은 잡았지만 이 고층 아파트 여러 동에 한꺼번에 불길이 번졌기 때문에 날이 밝아야 완전한 진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불은 어제 오후 2시 50분쯤 홍콩 북부 타이포 구역에 있는 고층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했습니다. 어제 밤까지만 해도 사망자가 10여 명 수준으로 집계됐는데 인명피해 규모가 급격히 커졌습니다. 오늘 새벽에 홍콩 행정수반인 존 리 행정장관의 발표가 있었는데 소방관 1명을 포함해서 최소 36명이 사망하고 279명이 실종됐습니다. 또 현재 29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이 가운데 7명은 위중한 상태입니다. 소재 파악이 안 된 인원이 많은 데다가 이 최고 31층인 건물에서 대피 못한 주민들도 있어서 피해 규모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숨진 소방관과 희생자 가족에게 위로를 표하면서 피해 최소화를 촉구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 단지는 2,000가구 규모로 4,8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불길이 전체 8개 동 가운데 4개 동 혹은 5개 동으로 번지면서 주변 일대 도로가 통제됐고 특히 30층 넘는 고층으로 번진 불길을 잡기가 어려웠다고 소방당국은 설명했습니다. Besides, the temperature inside the buildings concerned are very high, so it's quite difficult for us to enter the building and go upstairs to conduct firefighting and rescue operation. 이 아파트 단지는 1년 넘게 대규모 보수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대나무 구조물과 공사용 안전망을 타고 불이 번지면서 4개 동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홍콩 당국은 경보 단계를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최고 등급인 5등급으로 격상했고 CNN 등은 최악의 화재 참사라며 생중계로 피해 상황을 전했습니다. 화재 원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일부 주민들은 불이 났을 때 화재 경보기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신호입니다.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에 가슴 깊이 죄송하다면서도 비상겸에 찬성하거나 도우려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월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고 동조했다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3개월 만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사실상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국민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범행에 가담했던 겁니다. 본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입니다. 국가, 국민 전체가 피해자입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와 같은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허위 공문서를 만들었다 폐기하고 탄핵 심판에서 위증하는 등 한 전 총리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한 전 총리 측은 총리에게 반대 취지의 발언 외에 구체적으로 계엄을 저지할 법률상 의무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파쇄를 두고는 강의구 전 부속실장의 독자적 결정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한 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선택적으로 병합한 건 위법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최후 진술에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에 가슴 깊이 죄송하다며 입을 열었습니다. 부끄러움과 사무치는 절망감을 느낀다고도 했는데 다만 계엄에 동의한 적 없다는 주장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비상계엄을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마지막 고백입니다. 한 전 총리 선고기일은 내년 1월 21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특검은 이번 구형이 앞으로 있을 재판의 기준이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2달 뒤 나올 재판부의 결정도 향후 내란 사건 판결의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소속 검사 고발 사건에 대한 공수처의 봐주기 의혹과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동훈 공수처장 등 5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은 어제 직무유기 혐의로 오동훈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차장, 박석일 공수처 부장검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공수처 지휘부가 최상병 사건 수사를 지연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김선규,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의 기소는 결론을 정해놓고 사실관계를 꿰어 맞춘 법리조차 무시한 묻지마 기소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어떤 이유로 이렇게 억지스러운 기소를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공수처장과 차장은 공판에 성실히 임하고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상병 특검의 수사기간이 내일 종료되는 가운데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다음 달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선고를 앞둘 만큼 재판에 속도가 붙은 사건이 있는가 하면 이제 첫삽을 뜬 의혹들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초유의 3특검 가운데 최상병 특검이 가장 먼저 수사를 마치며 이제 내란과 김건희 특검이 남았습니다. 두 특검 모두 최장 180일 동안 가능한 수사기간을 모두 활용했고 다음 달 14일과 28일 각각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수사 개시 한 달여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구속하며 성과를 냈습니다. 검찰과 공수처 등이 수사하지 않았던 외환 의혹을 파헤치기도 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하였다는 것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김 씨를 구속한 데 이어 통일교가 김 씨에게 전달한 명품의 실물을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확보했습니다. 김 씨가 샤넬 가방 2개를 받았다고 실토한 것도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비롯하여 피고인 김건희가 수수 후 교환한 샤넬 구두 1개 및 샤넬 가방 3개를 이미 제출받아 이를 압수하였습니다. 1심 재판도 비교적 속도를 내고 있는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혐의는 선고만 남았고 김건희 씨 주가 조작 등 혐의는 다음 달 3일 결심을 앞둔 상태입니다. 다만 변수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건도 있다는 겁니다. 1심 재판도 비교적 속도를 내고 있는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혐의는 선고만 남았고 김건희 씨 주가 조작 등 혐의는 다음 달 3일 결심을 앞둔 상태입니다. 다만 변수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건도 있다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씨의 사법 문제를 방어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게 아닌지 들여다보는 내란 특검의 수사는 이제 막 압수수색을 마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인이 김 씨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경위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김건희 특검 수사도 한창 진행 중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두 특검의 소환 통보에 연기를 요청하거나 응하지 않는 점 역시 난항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이 밖에 고발이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들에 대한 처분 검토도 필요한 상황이어서 내란 김건희 특검의 수사는 마지막까지 숨가쁘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이번엔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포천시에서 16개월 여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아이의 친모와 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외상성 쇼크가 사망 원인으로 추정된다는 국가수 소견을 확보한 경찰은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여부에 수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16개월 영아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20대 친모와 30대 사실혼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건 발생 사흘 만으로 아동학대 살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3일 경기도 포천시의 한 빌라에서 딸이 밥을 먹다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소방에 신고했습니다. 두 분 다 자택내에 계셨고 신고는 어머니가 하셨고요. 아이는 파랗게 질린 얼굴에 입가엔 음식물이 묻은 채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병원 측은 아이 몸에서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흔적을 발견하고 경찰에 알렸습니다. 시신 부검에 나선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외상성 쇼크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내놨습니다. 아이가 외부의 물리적인 힘에 의해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의미로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두 사람을 긴급 체포하고 아동학대가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반면 두 사람은 아이 몸의 상처는 키우는 개에게 긁힌 자국일 뿐 학대는 없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의 구속 여부에 따라 사망 원인에 대한 경찰 수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충북에서 발생한 50대 여성 실종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건 발생 40여일 만에 50대 남성을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실종 여성의 행방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지난달 14일 충북 청주의 한 직장에서 퇴근한 뒤 행방이 끊긴 50대 여성 A씨. 이틀 뒤 가족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고 장기간 생활 반응이 전혀 확인되지 않자 경찰은 단순 실종을 넘어 강력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였습니다. 실종 40여일 만에 경찰이 진천군 진천읍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A씨의 전 남자친구 54살 김모 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김 씨는 A씨가 실종되던 날 마지막 동선과 연관돼 있을 것으로 그동안 경찰은 추정해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6시 10분쯤 청주의 한 회사에서 자신의 SUV를 몰고 퇴근하는 모습이 인근 CCTV에 찍혔고 휴대전화는 진천 초평저수지 주변에서 끊겼습니다. 또 A씨 차량도 초평저수지 일대 등에서 여러 차례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폭행치사 혐의 입증 여부와 함께 A씨의 소재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고 관련 차량에 대한 수색 작업도 벌이고 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승합차로 돌진해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운전자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점과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이 확보한 CCTV 등에서는 브레이크 등이 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환율이 지속되자 외환당국과 국민연금이 사자협의체를 구성했는데요. 구윤철 부총리가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커질 것에 대비해 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 구축을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환율 안정에 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데 대한 부정적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기금 최대 규모가 앞으로 3,600조 원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 경제 금융시장이 확대되는
연금의 규모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확대 과정에서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확대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연기금인 국민연금의 기금 규모는 이미 GDP의 50%를 상회하고 있고 보유한 해외 자산도 외환 보유액보다 많은 상황입니다. 외환시장 규모에 비해 큰 연금의 해외 투자가 단기에 집중되면서 물가 상승, 구매력 약화에 따른 실질 소득 저하로 이어질 경우 지금 당장의 국민 경제 민생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회의를 열고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채권 전문가 96%는 이번 달 기준금리 동결을 전망했는데 기준금리가 인하될 경우 현재 1.5%포인트인 한미 금리 차이가 더 벌어져 환율 상승을 부추길 것이란 예상 때문입니다. 한은은 또 수정 경제 전망을 발표할 예정인데 올해 성장률을 0.9%에서 1%로 내년 성장률은 1.6%에서 1.8 내지 1.9%로 상향 조정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혜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과 송치영 두나무 회장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 합병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네이버 측에선 이혜진 창업자 겸 이사회 의장과 최수연 대표, 두나무 측에선 송치영 회장과 오경석 대표 등이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 파이낸셜은 두나무를 100% 자회사로 편입할 예정인데 두 회사의 주식 교환 비율은 두나무 한 주당 네이버 파이낸셜 2.54위주로 정했습니다. 코스피가 이틀 연속 상승해 3,960선에 안착하면서 4,000선 재진입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기관이 1조 2천억 원 넘는 순매수로 지수 상승을 이끌었는데 기관 매수세가 이어질지도 관심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번 달 넷째 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발표합니다. 앞서 이번 달 셋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 11호 대책 시행 이후 4주 만에 다시 커졌는데 강남 3구를 비롯해 15개 자치구의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8만 명, 세액은 1,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값 급등세가 반영되면서 서울 강남권 아파트의 종부세 부담이 크게 뛴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은 54만 명, 고지세액은 1조 7천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주택 신규 공급과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지난해보다 8만 명, 고지세액은 1,000억 원 증가했습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3.65%, 서울은 7.86% 상승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2만 3천 명, 세액은 511억 원 증가했습니다. 다주택자는 5만 7천 명, 세액은 1,384억 원 늘었습니다. 개인 1인당 종부세 평균 세액은 160만 6천 원으로 15만 3천 원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2만 8천 명으로 21%, 5만 9천 명 늘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증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세액은 8,253억 원으로 17.6% 늘었습니다. 특히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권의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 아크로 리버파크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는 올해 307만 원 뛰며 700만 원을 넘었고 올해 처음 공시가격이 산출된 원베일리 84제곱미터 소유자는 종부세로 984만 원을 내야 합니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올해 일부 아파트가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세 부담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택과 토지를 합한 전체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은 63만 명으로 고지세액은 5조 3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세청은 고지된 종부세는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 계좌와
은행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정부가 내년 서울 등 수도권에 2만 9천 가구 규모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4개 공공기관은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모두 2만 9천 가구 규모 공공분양주택을 순차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급 물량은 지난 9.7 대책에서 발표한 2만 7천 가구와 비교해 2천 가구 증가한 규모로 4개 공공기관의 올해 분양 물량 2만 2천 가구와 비교하면 32.2%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1,300가구, 인천 3,600가구, 경기 23,800가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논란이 된 1인 1표제에 반대하는 의원이 단 한 명도 없었다며 관철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는 정치개혁 약속 이행 여부를 놓고 공개석상에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김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작은 화기애애 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신임 대표를 민주당 대표실로 초대한 정청래 대표는 웃음과 덕담으로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조 대표가 운명 공동체를 언급하자 정 대표는 따로 또 같이라며 선을 그었고 정치개혁을 주제로는 신경전도 펼쳤습니다. 지난 2월 법여권 5개 정당이 합의하고 이재명 당시 대표가 서명까지 한 원탁 선언문을 손팻말로 들어올린 게 불씨가 됐습니다. 반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답보 상태입니다. 어제 저희 당을 예방해 주신 우상호 정무수석님도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정치개혁 논의를 지지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섭단체 요건 완화와 결선투표제 도입 등 정치개혁을 약속한 당시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고 일종의 청구서를 내민 셈인데 정 대표는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그러면서도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집안 단속에도 나섰습니다. 대통령의 순방 외교가 마무리된 시점, 이른바 정청래 룰로 불린 1인 1표제에 반대하는 의원은 단 한 명도 없다면서 추진 의사를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큰 물줄기는 잡혔다고 보고요. 좀 부족한 부분은 더 보완해서 중앙위원회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당원들이 1인 1표제에 반발하며 무효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잡음은 계속됐지만 한준호, 김병주 최고위원 등이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히며 힘을 실었습니다. 민주당은 대의원 역할 재정립을 위한 TF도 구성했는데 공개 우려 목소리를 냈던 의원들도 포함해 다음 주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민주당은 각종 개혁 과제 완수 임무로 마음이 바쁩니다. 여기에 지방선거로 인한 최고위원 줄사퇴가 초읽기에 들어갔고 1인 1표 논란, 우당인 조국혁신당과의 마찰까지 겹치면서 다소 어수선한 모습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승만 전 대통령 관련 영화 공개 관람과 함께 장외 여론전으로 지지층 결집에 힘을 쏟았습니다. 네, 하지만 개업 1년이 다가오고 오늘로 예고된 추경호 전 원내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도 임박하면서 긴장감도 감돌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회에서 열린 이승만 전 대통령 관련 영화 시사회에 장동혁 대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 전 대통령의 건국 정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 정신, 김영삼 전 대통령의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했다며 보수의 뿌리를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님의 탁월한 해안과 국의 결단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전통 지지층을 겨냥한 행보로 풀이되는데 일부 참석자는 부정선거에 왜 침묵하느냐고 고성을 지르며 소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축사를 통한 이후에
장 대표는 이어 자신의 지역구가 속한 충남으로 향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재개될 때까지 싸우자고 재차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사법부가 완전히 망한다는 신호가 오고 있는데도 반응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장외 여론전에 힘을 쏟는 모습인데 코앞으로 다가온 계엄 1년 메시지를 두고는 여전히 고심의 기류가 읽힙니다. 추 전 원내대표 영장이 기각될 경우 사과의 필요성이 그만큼 떨어지고 영장이 발부됐는데 고개를 숙인다면 오히려 민주당 내란 프레임에 불을 붙이게 된다는 취지입니다. 지금은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전 지도부가 여러 차례 계엄 관련 사과의 뜻을 밝혔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사실상 출당시켰는데 뭘 더 해야 하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우리 보수 정당이 맨날 이렇게 뿌리 내려서 죄송합니다. 저들은 단 한 번도 그들의 머리를 굽힌 적이 없습니다. 결국 계엄 사과에 대한 고민은 여당에 공세 빌미를 줘선 안 된다는 측면과 함께 핵심 지지층 이탈을 막아야 한다는 이유가 큽니다. 하지만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선 중도층 표심 잡기 역시 필수적인 만큼 지도부의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계엄 1년 직전까지 이어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옛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1심에 대한 항소 기한이 오늘로 다가오면서 검찰의 항소 여부가 주목됩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이 항소하지 않고 형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 26명 가운데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 현역 의원 6명은 모두 의원직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베트남 주택가에서 대형 가방 속 한국인 남성 시신이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현지에서 용의자로 체포된 2명 가운데 1명은 국내 폭력 조직 조직원으로 확인됐습니다. 그젯밤 11시 10분쯤 서울 용산 대통령실 근처 어린이공원 화장실에서 70대 남성이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얼굴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제주에서 마약 의심 물체가 잇따라 발견되는 가운데 어제 오전 11시쯤 제주시 구좌읍 해안가에서 우롱차 포장지 형태의 마약 의심 물체 1kg이 또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쫓던 음주운전 피해자가 다른 사건의 수사를 받기 위해 제 발로 경찰서를 찾았다가 적발되면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어젯밤 8시 50분쯤 전북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바이오 공장에서 외부에 놓여있던 50kg 용량 암모니아 실린더 탱크가 폭발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담장 일부와 근처에 주차돼 있던 차량이 파손됐습니다. 공부의 파트타임 스터디 운영사의 파산 신청으로 수험생들 돈이 묶이는 피해가 속출한다는 YTN의 단독 보도와 관련해서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자신을 해치려고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지인을 살해한 70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폭발물 신고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배달기사 A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세종시의 한 치과의원에서 대표 원장이 돌연 폐업 통보를 하고 잠적해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피해액만 수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피해자들은 해당 원장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앞니가 모두 빠져있고 잇몸에는 철사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환자. 아픈 치아를 치료받기 위해 수백만 원을 결제했는데 치과가 돌연 폐업한다는 소식을 들은 피해자입니다. 세종시에 있는 치과의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입구에는 병원 진료 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고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수십 명의 환자들이 환불받기 위해 치과를 찾았지만 해당 치과 원장은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지금 한 1,000만 원 정도로 결제를 한 상태에서 치과 치료를 제대로 못 받고 있고 폐업을 하겠다라고 어저께 연락을 받고 지금 급하게 와서 수백만 원을 선결제하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들은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사람 일을 이렇게 뽑아놨으면 뭔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너무 무책임하게 그냥 아무 연락도 없이 그냥 잠수만 타버리면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현재까지 단체 대화방을 통해 피해 사실을 밝힌 환자만 50여 명, 피해액은 수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는 100명도 넘을 거라고 보고요. 이분들이 500 정도는 최소 하셨을 거예요. 다 포함하면은 더 늘어날 거라고 봐요. 원장 측은 신체 사고로 진료가 불가한 상황이라며 변호사를 선임했으니 치료비 등을 돌려받는 절차를 안내받으라는 입장을 남겼습니다. 원장 측 법률 대리인은 환자들에게 사건을 수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피해 인원과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며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기 등 혐의로 19건의 고소장을 접수해 해당 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사무실 냉장고 속 1,050원어치 과자들을 꺼내 먹었다가 벌금형을 받은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2심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절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오늘 오전 10시에 열 예정입니다. 앞서 1심은 과자를 꺼낸 냉장고가 피고인이 들어갈 수 없는 사무공간에 있다며 벌금 5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태국 남부에서 30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일부 도시가 물에 잠기고 최소 33명이 숨졌습니다. 베트남에서도 100명 넘게 목숨을 잃는 등 최근 기후변화로 동남아 홍수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도로도 주택가도 도시 전체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집이 물에 잠긴 주민들은 지붕을 뚫고 올라가 애타게 구조를 기다립니다. 2m 넘게 물이 차오르자 전봇대로 대피했던 남성들은 고개하듯 전선에 매달려 이동합니다. 환자 구조와 구호품 전달을 위해 헬기와 모터보트가 동원됐습니다. 강물이 범람하며 도로 위엔 커다란 뱀이 헤엄쳐 지나는 모습도 목격됐습니다. 태국 송콜라주주에 21일 하루에만 33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300년 만에 가장 많은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내린 비로 현재까지 33명이 숨지고 270만 명이 넘게 피해를 입었다고 현지 재난당국이 밝혔습니다. 태국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선박 200여 척과 자국 유일의 항공모함까지 투입해 지원에 나섰습니다. 베트남에서도 폭우로 홍수와 산세태가 발생해 100명이 넘게 숨졌습니다. 강물에 고립된 농부를 구하기 위해 대형 드론을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도 홍수로 1만 명 넘게 대피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Untuk attempt untuk ambil barang dekat rumah lah. Memang dah tinggi dah dekat pinggang. 앞서 이달 초 필리핀에선 태풍 갈매기가 강타해 250명이 숨지는 등 최근 동남아에서 폭우 피해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YTN 정신입니다. 서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기니비사우의 군부가 현지 시간 26일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군 최고사령부 디니스 은차마 대변인은 국영TV에서 국가와 공공질서 회복을 위해 공화국 대통령을 즉시 해임하고 새 명령이 있을 때까지 모든 국가기관 운영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불안정화를 목표로 진행 중인 음모를 발견했다며 국내외 인사들이 선거 결과를 조작하려 했다고 주장했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픽이었습니다. 조선의 명의 허준 선생이 쓴 동의보감의 기본 정신은 통 즉 불통, 불통 즉 통.
우리의 몸에 기와 혈이 통하지 않으면 몸이 아프듯이 서울시도 서울 시민과 시장이 통하지 않으면 바로 서울 시민이 서울시가 아픕니다. 조선시대 사극에 보면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충신들이 임금 앞에서 전하, 종모, 사직을 보존하소서라는 장면을 자주 보았을 것입니다. 이 종묘를 보존해야 된다는 서울 시민들의 목소리가 드높습니다. 자고로 옛날부터 임금은 치산치수에 성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한강을 오가는 한강버스, 서울 시민들은 한 많은 버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한강도 지키고 그리고 종묘도 지키고 당대표도 여러분과 동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원외 당협위원장들 만나가셔가지고 내부 싸움보다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과 강하게 싸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 지금 국민의힘이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들이 싸워야 할 대상은 분명합니다. 무도한 이재명 정권 그리고 의회 폭거를 계속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싸울 때입니다. 된 시선 영상을 개정 관련해서 개혁이나 중도 행보가 필요하다는 지금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헌정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데 제1야당으로서 보수 정당으로서 그에 대해서 입을 닫는다면 보수 정당의 존재 의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체제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법치주의가 파괴되고 민생이 파괴되고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것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그저 정권을 가져오는 것은 밥그릇 싸움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전국에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중부 서해안 지역부터 비가 시작됐는데요. 차츰 서쪽에서 비구름이 몰려오면서 오전 중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20mm가 되겠고 대부분 산간에는 1cm, 강원 산간에는 최고 10cm의 눈이 내려서 쌓이겠습니다. 비는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강풍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호남과 제주도는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2에서 4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이 4.7도, 대구 4도, 광주는 5.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0도, 대구 13도, 광주 1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더 내려가서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고요. 이번 주말에는 큰 추위가 없겠지만 밤사이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 비가 조금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